안녕하세요. 다이보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멀리 미국에서 미혼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 버린 시동생과의 영적 대화 상담을 신청해 주신 형수님과의 시동생분의 애틋한 사연입니다. 제가 시동생에게 영적 대화를 청했을 때 시동생분은 너무너무 많이 우시면서 형과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 않게 속마음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고 낯을 전혀 가리지 않고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영적 대화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형수는 남편과의 연애 초기부터 남편과 남편의 동생과 함께 어울리면서 형수보다 나이가 많은 시동생을 오빠라고 부르던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시동생이 미혼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 형수의 마음도 많이 아팠고 도련님에 대한 가엾고 슬픈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 형수가 도련님께 전해달라는 말을 전하자 시동생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요. 조카랑 늘 둘이만 지낼 텐데 내가 형수한테 많이 의지했었어요. 동생 같은 그리고 때론 친구 같은 나의 형수요. 우리가 더 먼저 만났다면 어쩌면 나의 인연이 되었을지도 모를 나의 예쁜 연인 같은 형수여. 정말 내가 가도 잘 지내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한테만 너무 매이지 말고 더 재밌게 더 예쁘게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나를 이처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은 형수밖에 없네.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더 고맙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다 가는 나를 이토록 아쉬워해주는 사람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나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다면 이사해서 다 같이 함께 살아보는 거였는데 못하고 가네. 내가 마음껏 못해본 것도 많지만 해본 것도 많아서 나는 괜찮아. 잘 지내야 돼. 내가 없어도 혼자 울지 말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듯이 다 잘 될 거야. 조카도 있잖아. 내가 형 좀 혼내줄게. 형수한테 좀 더 신경 써주고 잘하라고.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시동생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지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해주십니다. 형이 조금만 더 소박하게 살다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려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삶에 별로 미련과 한이 남진 않네요.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도 봤으니까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질리지 않게 살아봤네요. 질리지 않게 살다 간다는 이 표현은 이 정도 살다가 가면 됐다. 더 오래 살지 않아도 미련이 없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질릴 것 같다. 더 살았으면 진력이 났을 것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영혼들은 주로 짧은 단어 속에 많은 뜻을 포함하여 말할 때가 있고 저는 짧은 말 속에서도 깊고 많은 속뜻을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도련님의 영혼은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도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끝도 없이 아름다워지세요. 어머니 아들은 이제 가렵니다. 마음에 안 차는 아들로 사느라 참 많이 힘들었네요. 잘 지내다 오세요. 그리고 모두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제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숨이 끊어지실 때 괴롭진 않으셨나요? 시동생의 영혼은 대답해 줍니다. 모르겠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시동생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형수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달할 때마다 형수께서는 놀라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평소에 저한테 늘 하던 얘기들이에요. 정말 신기하네요. 기가 막혀요. 사실 지인 소개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다고는 많이 느꼈는데 막상 이런 영적 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저희 도련님이 정말 낯을 안 가리고 말을 정말 잘했어요.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저희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집에 못 들어올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항상 형이 일을 좀 줄이고 형수와 조카를 챙기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했었어요. 항상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저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지낼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외로운 외국 생활을 하는 저와 아들을 자상하게 챙겨주던 진짜 다정하고 인정스러운 도련님이었어요. 돌아가실 무렵에는 가업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고기만 자르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루 종일 반복되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렇게 영적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또 듣게 되네요. 하시면서 형수는 돌아가신 도련님을 매우 치근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저희 남편이 일을 좀 줄이고 이제는 가정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진짜 평소 저희 도련님이 말하던 그대로예요. 저희 도련님 맞네요. 그러면 어머니께 보통의 아들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끝도 없이 아름다워지세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했더니 형수는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70대이신데 엄청 젊고 고우시거든요. 정말 세련된 분이세요. 30대인 저와 비교해도 될 만큼 진짜 젊고 고우신데 도련님이 한 말이 그 뜻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형수께서는 정말 너무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끝도 없이 아름다워지세요. 라는 말 저희 도련님다운 표현이네요. 하시면서 웃으시네요. 저는 도련님이 항상 저랑 아들을 자상하게 챙겨주셔서 고마웠지만 그 정도로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지까지는 몰랐었는데 선생님 저희 도련님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런 도련님 마음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더 신경 써드리고 도련님한테 잘해드렸을 텐데 하시면서 형수께서는 도련님께 미안함과 아쉬움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영적 대화를 하다 보면 영혼들이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살아갈 때 마음속 깊은 곳 그리고 기억 속에 깊게 새겨진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 사례자의 경우는 저와 각별한 지인의 소개로 영적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저의 휴무일로 최대한 앞당겨서 상담 진행을 도와드렸고 사례자의 시동생분은 영적 대화 당시 49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혼은 편안한 상태셨고 저와의 영적 대화를 매우 반갑게 응해 주셔서 대화하는 내내 저도 불편함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분과 영적 대화를 했던 소요된 시간이 4시간 반 정도 흘러 있었습니다. 형수의 말에 의하면 이분은 생전에도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온 동네 소식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혼들이 이분처럼 대화에 잘 응해 주신다면 저도 대화하는 시간이 지금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낯을 가리거나 속마음을 잘 터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의 상담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날 시동생분은 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반이 넘어가니 제가 너무 지쳐서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자께 이날의 영적 대화 내용을 저는 주말인 저의 휴무일이 돼서야 전달해 드렸고 형수께서는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던 상담이셨습니다. 며칠 후 상담 내용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도 아들과 영적 대화를 통해 살아생전에 못한 말들을 직접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2차 상담을 다시 예약해 주신 상태입니다.
시동생분은 그날 저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더 이상 영적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이 들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무엇인지 2차 영적 대화 편에서 남은 이야기들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우처럼 영혼에게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실 때는 다시 2차 예약을 주시면 되지만, 말을 잘해주시는 영혼에 한해서 2차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동생과의 영적 대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혜보살이었습니다.